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원도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서 전주시 갑 선거구 후보자 4분을 초청해서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마련된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하여 전주시 완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 자리에는 전주시 완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먼저 후보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입니다.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기호 3번 김광수 후보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김윤덕 후보입니다. 예, 새누리당의 전희재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갑에 출마한 기호 1번 전희재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소속 유정근 후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기호 5번 유정근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토론에 앞서서 오늘 순서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먼저 각 후보자들의 기조 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후보자가 자신의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다른 후보들이 질문을 통해서 검증하는 핵심 공약 토론 순서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전주 갑 선거구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유권자 질문이 특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명의 후보자가 주도권을 잡고 이슈를 짚어나가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순서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이런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에 대한 정해진 답변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제한 시간은 후보자 정면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고지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예,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순서죠. 후보자들의 기조 발언을 듣겠습니다. 기조 발언 순서는 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제일 먼저 김광수 후보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기호 3번 김광수 후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참 재밌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사람 뽑아놓으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가 30년 동안 계속돼 왔는데,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정책 보고 인물 보고 유권자 여러분께서 정말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선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전라북도 예산 증가율이 딱 3%였습니다.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조 원 시대를 서로 열었다고 현 국회의원들 자랑하고 다닙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8조 원, 10조 원, 12조 원을 넘어간 지자체 굉장히 많습니다. 3% 경제, 3% 증가, 2% 경제, 전라북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김윤덕 후보의 기조 발언 듣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김윤덕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능과 독재를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야권 분열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하지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분열된 야권을 통합하고 다시 힘을 모아 저 거대 여당 새누리당에 맞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버릴 것이 아니라 고쳐 쓰는 것이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는 길입니다. 60년 정통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희재 후보 기조 발언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봄은 왔지만 얼마나 살기 힘드십니까? 이 전주 어려운 현재 지역경제 낙후라든지 지역발전 퇴보는 바로 지난 30여 년간의 특정 정당의 독주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저는 2009년 4.29 전주 보궐선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바가 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시민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꼭 승리해서 우리 전주가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예산 폭탄도 가지고 오고 지역 인지도 발굴해서 추천도 하고 우리 전주가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도록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이번 선거에서만은 꼭 저에게 표를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정근 후보의 기조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전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국회의원 후보로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은 이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지사 재임 중 나라 경제를 살려냈고 전북 발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리문화의 전당을 건립했고 도청사를 신축 이전했습니다. 용담댐을 완공해서 물 부족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제가 떠난 후에 취소되거나 포기되고 말았습니다. 전주공항은 노무현 정권에 의해서 중단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은 강원도가 유치에 실패하면 전북에 양보하기로 했으나 우리는 이 약속 이행을 주장하기는커녕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도청사를 신축 이전하면서 가명 복원을 약속하고 500억 원의 예산을 받아냈는데 지금도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일 뿐입니다. 유정근이 네. 다시 해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끼리 핵심 공약 토론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겠는데요.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토론 방식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먼저 한 후보가 자신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두 명의 후보가 순서대로 반론을 제기하고 다시 발표하신 후보가 다시 재반론하는 방식입니다.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은 1분이고요. 후보의 왼쪽 방향에 있는 두 후보가 순서대로 반론을 제시하고 후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론과 재반론의 시간도 역시 각각 1분입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후보의 반론을 받지 못하고 왼쪽 방향으로 있는 두 후보께만 반론 기회를 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맨 끝에 앉아 계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맨 앞과 두 번째 앉아 계신 후보들이 반론하시면 됩니다. 공약 발표는 1분, 반론과 재반론도 1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핵심 공약 토론 첫 번째 순서는 김윤덕 후보입니다. 본인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 국회의원 명함에는 한옥마을 국회의원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옥마을은 전주의 자랑이자 우리가 더 가꿔야 될 중요한 자산입니다. 저는 한옥마을에 전라가명 복원과 음식 관광 창조타운을 더하겠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 미래와 경제를 담겠습니다. 호남 제1성 전주의 자긍심이자 전주의 위상과 정체성을 알리는 전라 가명을 복원하고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전주시를 한식의 세계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한식의 대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200억 원 규모의 원도심 재생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중호수를 생태 수변 공원으로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여가 활용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전지 후보님께 반론 기회 먼저 드립니다. 네, 한옥마을 국회의원이라고 이게 명함에 적시를 하셨다는데 한옥마을 조성과 과정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이 명함까지 한옥마을을 아주 주도적으로 한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의심이 듭니다. 한옥마을이야말로 제가 1999년도 전주 부시장 때 모든 구상을 해서 당시 김한주 시장과 같이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옥마을을 너무 지나치게 남용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라 가명 복원을 하신다는데 아까 유정훈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재원 조달이나 또 세부적인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언급할 수 있습니까? 예, 전라 가명 그 예산에 관해서는 현재 일단 이 전라 가명이 철거가 이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시간이 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가 됐고요. 현재 전라 가명 복원 예산 문제는 현재 우리 전주 한옥마을을 전통문화지구로 설정이 되어 있고 또 전통문화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될
아니, 과업으로 문제는 제기되고 제가 있습니다. 여쭤보는 것은 그 예산이 한 479억 정도 되는데 그 네. 예산 조달, 재원 조달 방법이 있는지 그걸 일단 국비를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되겠죠.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나 그 방법론의 문제지 말로만 국비를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현재 우리 그 전라북도에는요, 이 전통문화 중심 도시로서 전주가 지구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또 광역 특별리가 같은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국비를 확보가 된다면 전 전라 감영 문제는 상당히 무난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이 반론 재반론 들었고요. 네, 이번에는 유종근 후보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확보가 이렇게 수월하게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14년 동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철거 작업이 진행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한옥마을에 관해서 전희재 후보님께서 전주시 부시장으로 계실 때 추진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 양상열 전주시장이 한옥마을 보존지구 지정을 전면 해제 고시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적극 반대했습니다. 한옥마을은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된다. 전면 해제는 안 된다고 제가 소리 높여 반대할 때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저 혼자 유일하게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한주 시장이 당선돼서 저한테 당선 인사 왔을 때 한옥마을을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묶어놨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너무 크다. 그러니 이제 빨리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제가 김한주 시장에게 독촉을 했고 네. 김한주 시장이 동의했습니다. 네, 반론 시간 지났습니다. 예, 재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효동 후보. 반론이 예. 지금 내용이 반론이 아닌 것 같아서요. 아, 그러면 예. 질문을 짧게 해주시면 시간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누구든지 한옥마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하고 예. 있는데 예. 김인덕 의원님께서 한옥마을 국회의원이라고 네, 주장하시는 죄송합니다. 근거. 김효동 의원 재반론 듣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한옥마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근거는 제가 사실 4년 전에 국회의원에 당선됐기 때문에 어떤 한옥마을을 제가 만들었다거나 또 한옥마을을 제가 시작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는 한옥마을이 우리 전주에 매우 자긍심이 높은 또 우리 전주가 자랑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그리고 실제 한옥마을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다. 그걸 매개해서 한옥마을을 전주를 떠난 우리 전국의 많은 도시라든가 또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홍보하고 또 한옥마을 국회의원 명함을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옥마을이 대화로 소재가 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한옥마을 잘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또 잘 알고 있지만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한옥마을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뭐 한옥마을 제가 만들었다거나 요즘에 한옥마을에 대해서 자기가 만들었다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혼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고지드리는데 핵심 공약 토론의 반론, 재반론은 각각 1분씩의 시간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못 다시 말씀은 주도권 토론 때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핵심 공약 토론 두 번째 순서인데요. 전희재 후보님의 순서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주 갑 지역에 여러 가지 공약사항이 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세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주 한옥마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 특구 조성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한옥마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3개 성 도성을 복원하고 또 전라감영 복원하고 또 천주교 성지 이런 컨셉을 총동원해서 전주문화 특구를 조성한다. 두 번째는 구도심권 활성화 앞으로 또 의지가 나오겠습니다만 전주가 낙후된 인구 5만의 구상으로 설계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구도심이 낙후되고 또 신시가지가 확대됨으로써 구도심이 아주 주거가 열악해지는데 이에 대한 제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주 교도소를 이전해서 2019년까지 이전이 됩니다만은 그 이전 부지에 체육공원을 건설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공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 가지 핵심 공약 말씀해 주셨고요. 유정근 후보님께 먼저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 좋은 말씀이신데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심은 제가 활성화할 때 전주 우선 구도심권이 어디냐가 중요한데요. 우선 가령
평화 일동이라든지 동안산동, 서안산동, 그리고 동서학동, 서서학동, 노성동, 중앙동, 중화산 일동 여기가 주로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이 주거 환경을 첫째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전주시장이 해야 할 몫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이라든지 층고 높이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기반시설, 가령 도로라든지 뭐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기반시설을 국도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우리 정부 여당이 확보해서 지원을 쓴 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 어떤 정 어려운 지역은 LH나 이런 데다 통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그 임대 아파트 이런 사업을 많이 제가 도입을 해서 주거 환경을 첫째 해결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 소득을 좀 보전하기 위해서 사회적 일자리 기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런 컨셉을 도용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고지드리겠습니다. 반론 1분, 재반론 1분이기 때문에 재반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반론 1분 하시고 재반론 1분 순서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드립니다. 예, 이번에 김광수 후보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전이 아니고 건축선 후퇴거든요. 그러니까 셋백이라고 해서 건축선만 작지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동한 거예요, 건물이. 그리고 법무부 쪽에서는 사실은 지금 교도소가 너무 노화돼 있고 그래서 법무부 자체 예산으로라도 어떻게든 재건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교도소 이전이 아니죠. 사실 이것도 김인덕 후보께서 교도소 이전 공약하신 건데 이전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재건축한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뭘 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도소 이제 이전 어휘 표현은 제가 잘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영어 표현은 셋백입니다. 건축선을 뒤로 후퇴 한 적어도 한 200m 후로 뒤로 500m인가 그 정도 제가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300m 정도 뒤로 셋백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보이지 않는 공간에다가 이전하는 건데 어떻든 건물 이전하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했고 이 부지가 한 3만 3천 평 됩니다. 근데 이 부지에다가 이게 시가로 제가 보니까 한 160억 정도 됩니다. 이걸 국가로부터 양해를 받아가지고 전주시 시민들에게 이제 우리가 무상 양해를 받아서 여기에 가령 수영장을 완산 수영장 규모로 한다면 25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종 체육시설, 뭐 축구장이라든지 무슨 농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이런 종합도 미니 골프장이라 이런 걸 한다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350억 정도는 되기 때문에 물론 일부 시설은 뭐 여러 가지 시설도 보완도 하겠지만 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핵심 공약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유정군 후보의 핵심 공약 토론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한옥마을에 연간 1,000만 명이 찾아오고 있지만 대부분 내국인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주 인근에 공항이 필요합니다. 저는 김제공항을 다시 살려내 외국인 관광객과 기업 유치를 함으로써 전주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면서 돈을 많이 쓰고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볼거리가 더 많고 다양해져야 합니다. 저는 중국 자본을 유치해 전주에 노나라 문화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볼거리를 확대하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를 확대하고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KTX 역사가 필요합니다. 김제시 백구면에 서전주역을 신설해서 군산, 김제, 익산, 완주, 전주를 아우르는 150만 인구의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면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핵심 공약 토론 들었습니다. 이번에 김광수 후보께 반론 기회 드립니다. 예, 공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 전주권 신공항 계획 되살려 이 말씀은 지금 원래 김제공항을 다시 되살리겠다 그런 의미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제공항은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된 예비 타당성 조사 영역비가 올해 8억이 계상이 돼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 뭐 어떻게 지금 전주권 신공항 하면은 결국 김제공항인데 예. 지금 폐지 수순을 받고 있는 김제공항을 다시 되살리겠다 이런 의미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니 행정 예. 절차라고 하는 게 예, 이제 안 되는 지사를 것- 하셨으니까 예, 예.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러니까요. 안 이미 되는 폐지 것을 수준을 되게 갖고 있는 하는 절차를 것이 되살리겠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능력이고 의지가 있으면은 해내야 합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지도자의 몫입니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이 김제공항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전라북도에 제시했고, 그리고 2년 전에 전라북도도 김제공항이 결국은 최선의 부지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제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피해서 쉬운 길을 택하기 때문에 사유지가 없는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김제에다가 지으면은 새만금 공항을 따로 지을 필요가 없고, 김제공항 이미 부지 확보됐으니까 거기에다가 국제공항을 지으면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쓰면서 전주 국제공항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계부처를 설득을 하고 강한 의지로 추진하면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해내겠습니다. 예, 네, 두 분의 반론 제 반론 들었고요. 예, 이번에는 김윤덕 후보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KTX 서전주 동김제 역사를 예.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예. 저는 뭐 그 방향으로 가는 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KTX 서김제역을 만들 때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 예. 또 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호남선과 전라선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호남선과 전라선을 어떤 형태로 변경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호남선의 기착지인 익산역, 예. 이또 혼란이 오기 때문에 또 익산역 KTX를 상당히 예산을 규모를 투입해서 이미 역사를 바꿨거든요. 예. 그렇다면 익산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어떤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서김제 역사를 만들겠다라는 그 공약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KTX 서전주 역사는 익산 현재 역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서발 그 KTX가 열차가 서전주역에 서도록 하면은 기존의 용산발 KTX 열차들은 익산에 기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익산은 손실 보는 것이 하나도 없고 추가로 서전주역에 수서발 열차들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익산과의 갈등은 풀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익산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익산에 2,200억 원의 예산으로 민자 유치해서 복합 환승센터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자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역에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양호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 서전지역을 신설하게 되면은 배후에 150만 명을 아우르는 거대한 경제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민자 감사합니다. 유치가 거기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듣겠습니다. 네, 핵심 공약 토론의 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김광수 후보 차례입니다. 본인의 핵심 공약 설명해 주십시오. 예, 국회의원인데 뭐 지역 공약만 말씀드리고 계셔서 저는 한 가지 국회의원이 되면 노블레스 오블레주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회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이것을 강제하는 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이면 해당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이 해당 분야에 내려가서 100시간 무조건 사회 의무 봉사를 하겠다든지 뭐 이런 부분, 또 아주 초부유층의 소득세를 최고세율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유정훈 지사님께서 전주권 되살리겠다고 그러는데 새만금 신공항 올해 8억 예산 예비 타당 조사 예산 반영되는데 좀 신속하게 예산 확보해서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이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아주 심각한데 이런 공적 책임제를 확립시켜서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후보의 핵심 공약 토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윤덕 후보의 반론 순서입니다. 예, 광수의 12대 희망공약 발표하셨는데요. 직접 작성하셨나요? 예. 거기에 보면 이 구도심 활성화 관련법을 제정하겠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이 구도심 활성화법은 도시재생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법도 전통시장 활성화법이 있거든요. 근데 재정부와 개정은 헷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일부 그 내용에 포괄되지 않는 부분들은 새로운 영역의 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렇다면 거죠. 구체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특별법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개정하겠다는지 그 내용을 설명 한번 해주시죠.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남부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돼 있는 것은 남부시장 자체가 지금 뭐가 건물입니다. 시장 상인들의 그 부분에 대한 원성들이 대단히 높고 남부시장이 근본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고 하는 것이 이제 관광의 기본 패턴인데 아마 지금 남부시장 안에 여러 가지 이 야시장도 개장해 놓고 그런데 야시장이 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길 것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는 것들은 또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제한들 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 이것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래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들은 좀 최대한 좀 상인들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듣겠습니다. 만들어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핵심 공약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핵심 공약 토론에 저희가 반론, 재반론에 1분씩 들었는데 중간에 토론이 좀 오고 가는 상황들이 조금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제가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못다한 말씀은 주도권 토론 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시 완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후보 핵심 공약 토론을 한 수저를 빼먹었습니다. 전지 후보의 반론을 제가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김광수 후보께서 더블리스 오블리지의 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도층에 대한 행동 규범을 선언하는 그런 정도지 이걸 갖다 과연 법으로까지 규정해서 할 만한 그런 분위기나 여건이 안 되고 또 우리 전주 정서상 과연 이게 공약으로 지역 공약으로 가능한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심이 듭니다. 100시간 정도 봉사활동 하자는 사회 실천 운동을 한다면 되지 뭘 굳이 법까지 강제할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새만금 신흥공항 건설에서 이제 물론 지금 뭐다 공통적으로 다 주장을 하는데 이게 8억이 금년에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정말 이 국토교통부에서 반영이 될지 또 기재부에 통과될지 산 넘은 산인데 그 역할에서 과연 김 의원님이 국회의원 당선된다고 해서 어떤 구체적인 역할이 될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우리 차라리 정부 여당, 바로 집권 여당이 돼야만이 그 역할이 가능하지 이 가령 국민의당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반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한 분 없어도 8억 예비 타당성 조사에 반영됐고요. 그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행정하고 같이 협력해서 물론 새누리당 쪽에 도움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새누리당이 없다고 그래서 이게 안 된다 그렇게 단정하시면 좀 답답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 법과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들이 서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의 사회적 의무와 관련된 법을 좀 법제화하는 것들은 대단히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고 실제 지도층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의무화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그런 사회 봉사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내려가면 소득세법과 관련된 것들을 개정해서 사회 지도층의 어떤 책임,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강제한다든 이런 여러 가지 제반 법률을 함께 정비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핵심 공약 토론이 너무 뜨겁게 진행되면서 제가 잠깐 긴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권자 질문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전주시 갑 선거구 유권자가 후보들께 직접 질문을 드리는 순서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구도심이 장사도 잘 되고 활성화가 되고 그냥 살기도 좋았었는데 지금은 막 신도시로 사람 다 가버리고 이 구도심은 자고 나면 문 닫고 그러니 앞으로
구도심에 좀 신경을 써주셔서 구도심에서도 좀 벌어먹고 살게끔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앞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으신가요? 네, 이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유권자 질문을 들었습니다. 예, 역시 이제 저희가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릴 텐데요.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전희재 후보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제 공약에서도 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주시가 일제시대에 인구 5만을 모델로 지금 설계된 도시입니다. 참 그래서 그런 좁은 그 도시 구역 내, 구도심 구역 내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아주 그간에 서부 신시가지라든지 외부 신시가지로 많이 이전이 돼서 지금 구도심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아까 김광수 후보는 도시 정비 촉진법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법을 통해서 국비를 조달해 가지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 이걸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또 언급에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LH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그 아주 열악한 그런 경제적인 부담 능력이 없는 그런 지역은 그 임대 주택을 많이 도입을 해서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유정근 후보님 답변 듣겠습니다. 네, 구도심에 관해서 새 후보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으로 구도심이 활성화될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구도심이 활성화되고 우리 전주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돈이 많이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전주시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전주공항을 살려내고 그리고 KTX 서전지역을 신설해야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올 수가 있다. 그래야 전주시에 돈이 팍팍 돌아가서 자영업자들이 좀 활기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저는 우리 갑구 지역이 아닌 곳이지만 그래서 이 전주공항, 김제공항과 KTX 서전지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유정근 후보님 답변 들었습니다. 김광수 후보님 답변 차례입니다. 예, 그동안 구도심이 많이 심각하죠. 심각한 것은 그동안의 도시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으로 이제 외곽으로 택지 개발,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택지 개발 형태로 외곽으로 외연만 넓혔고, 사대문 밖에 띠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수학동, 노송동, 인우동, 태평동 이런 지역이 거의 슬럼화가 심각하게 진행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공동화 슬럼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이미 그쪽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재개발이나 다양한 부분으로 이미 상당히 진척된 부분들은 그 부분대로 공적인 어떤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마련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쾌적한 지역으로 특성에 맞게 재개발, 재리모델링하고 다시 도심 재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놓고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광수 후보님 답변 들었습니다. 김윤덕 후보님의 순서입니다. 예,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은 국가가 나서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 경제의 논리로는 또 민간 자본의 활성화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 제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국가가 구도심에 예산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번 올해부터 중앙동, 풍남동 지역에 약 200억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바로 이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뭔가 예산과 행정 속에 전문적 인력과 주민들이 만남으로써 또 다른 이 도시 재생, 구도심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 추가하자면 서부 신시가지 개발하고 또 혁신도시 개발하면서 얻은 이익금을 저는 과감하게 원도심 활성화에도 투입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유권자 질문 들어보셨습니다. 전주시 갑선거구의 유권자들께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네 분의 후보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끼리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아마 가장 뜨거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후보자 한 분께 드리는 시간은 6분을 저희가 드립니다. 한 후보가 주도권을 잡고 6분의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상대방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집중적으로 상호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토론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이 전제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후보는 한 후보에게만 집중되지 않게 이 관심을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은 가급적 짧게 해서 상대 후보와 충분한 답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의 순서는 유정군 후보십니다. 먼저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시작해 주십시오. 네, 먼저 김광수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주권 공항, 김제 공항을 제가 되살리겠다고 했더니 이제 새만금 그 신공항 예비 타당성 예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한다 하더라도 과연 어느 곳이 가장 적합한 곳인가를 검토해야 될 텐데 여기에서 저는 교통연구원이 김제 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이미 전라북도에 그 의견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은 그런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새만금 부지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새만금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야 공항이 필요한데 어느 세월에 새만금 공항이 서겠습니까? 새만금 자체도 지금 저렇게 지지부진한데 그렇기 때문에 전주공항을 다시 살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여튼 뭐 공항 문제는 지사님 우리 유 후보님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뭐 우리 전라북도에 밖에 나가면 공항이냐고 먼저 물어봐요. 기업 유치나 또 관광객 이야기하면 공항이냐라고 하잖아요. 공항은 아주 절대적인 SOC 필요 조건인데 김제공항은 이미 상당 부분 무산됐고 무산된 이유가 지역 정치권의 특정 정치인의 자기 표를 의식한, 자기 다음 선거를 의식한 것 때문에 지역 민원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무산시킨 거잖아요. 뭐 잘 아시는 내용인데. 저는 김제공항을 포함해서 사실은 김제공항이 공항 부지가 최적지라고 하는 부분들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산돼서 행정적으로 폐지 절차를 이미 밟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되살릴까 하는 부분들은 많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단지 이제 그렇지만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새만금 신공항에 관련된 부지 선정 부분들은 뭐 포함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으로 예비 타당성,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좀 검토를 해보고 장소 문제는 또 이게 민감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또 갈등 문제나 민원 문제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 부분 어디로 가자 이렇게 깃발 들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힘을 모아서 이번에 이 주어진 기회를 우리 전북이 다시 놓치면 안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그러면 저와 동의하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럼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덕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주장을 하셨는데 물론 정권 교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정권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뀌어야 발전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노무현 정권 때 우리는 김제공항을 중단시키는 그런 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면은 더민주당을 앞세워서 정권 교체를 하면은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 어떠한 이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정권 교체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누리당의 어떤 독선과 또 불통, 또 독재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정권 교체 시도하고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아무 세력이나 갖다가 어떤 새로운 대안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지지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더 대안이 있고 세력을 가질 수 있는
60년 정통 야당, 또 수권 정당, 또 두 번의 집권을 경험이 있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그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정당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호남을 기반으로 또 호남이 성장시켜준 정당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호남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정권 교체에 성공한다면 저는 바로 어떤 전라북도 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보탤 수 있고 또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대안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제가 민주당 탈당한 이후에 저는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몸담았던 그 민주당과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너무나 달라도 다릅니다. 우리 호남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앞세워서 정권 교체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주도권 토론, 유정근 후보께서 운영하신 주도권 토론이 끝났고요. 예, 두 번째는 김광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시작해 주시죠. 예, 김윤덕 후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시고 지역 현안의 해결사 이렇게 프랑카드에 붙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누리과정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앵그리맘 기자연대 기자회견에서 낙선운동하겠다. 그 내용을 보니까 누리과정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문재인 대표까지 내려와서 기자회견하고 내년에서 당에서 신경 쓰고 가겠다, 안고 가겠다 하셨죠. 예. 그리고 김상환 교육감 문재인 대표 기자회견할 때 뒤에서 배석하셨고 그 뒤에 바로 이렇게 해결했다. 그 지역 현안의 해결사다 해서 SNS에 또 올리시고 그것도 사실이죠. 올해 누리과정 예산 지금 2조 1천억 중에 3천억 그것도 목적 예비비로 노후 시설 개선비 목적 예비비로 3천억 덜렁 편성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누리과정 예산의 핵심은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이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이 부분들은 사실은 20.27%인 교육재정교부금을 1%만 상향해도 약 1조 8,700억 예산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에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박근혜 정부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들이 민주당의 모습들이야 하는데 책임이 김성환 교육감한테 있다. 이 순간부터는 김성환 교육감 책임이다. 퇴진운동하겠다. 그래서 이제 앵그리맘에 또 퇴진 낙선운동 이야기가 나온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광수 후보님께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을 걸었고요.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방교육청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거죠. 근데 문제는 지방교육감들이 모두가 일치 단결해서 박근혜 정부와 싸우거나 또 박근혜 정부에게 중앙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요구했다면 그러면 상당히 전체적인 국면에서 팽팽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다른 지방의 모든 교육감들이 예산을 작년에 세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만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던 그 측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앵그리맘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그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뭐냐.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있지만 김성환 교육감이 전라북도만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면 네, 죄송한데 지금 전라북도 어린이집의 문제가 직격타 받기 때문에 주도권도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다른 후보들께도 좀 질문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일단 김수환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교육계의 생각들이고 그 싸움을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싸울 화살을 왜 김수환한테 돌리냐 이 부분들에 대한 지역 내 여론들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니, 그 점을 오해라는 거고요. 박근혜 정부에게 일차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김수환 교육감만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전라북도의 어린이집만 문제가 된다면 그 문제는 단순히 박근혜만의 책임이 아니라 김수환 교육감에도 아니, 거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않다는 물어보겠습니다. 그 책임지겠다고 하셨던 예산 2조 1,000억 중에 3,000억 목적 예비로 덜렁 노후시설 개선비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들 답변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그건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김광수하고 저 생각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하고 둘이 배석하셔서 내년 예산부터는 책임질 테니까 올해는 빚을 넣어서 탈출하라 이렇게 합의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니까 문재인 대표하고 이번 예결 들어가서 예결위에 들어간 우리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한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께서 뭐 언급이 있었습니까? 당시 차원에서 당론으로 어떻게든 이 부분들 좀 만들어 봅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근데 전혀 말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어요. 아니, 이게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책임은 극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고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표님을 모셔온 것은 김수환 교육감께서 전라북도 어린이집 예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투쟁 일변도로 가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줄 것에 대한 요청을 해서 김수환 교육감이 수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는 김수환 교육감과 당시에 도의회 의장이셨으니까 그 문제를 실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저는 순리에 맞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를 당 대표인 문재인에게 전라북도 예산 문제를 떠넘기는 건 문제가 된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니 그 도의회 예산 편성권인 도의회장도 무시하고 공당의 개통인 도당위원장도 무시하고 와서 그렇게 하셨는데 뭐 할 말 없는 거죠. 그거. 전라북도 어린이집 문제가 도의회와 교육감이 조정이 안 돼서 파탄으로 가게 생겼던 거죠. 그걸 그 파탄을 막기 위해서 내려와서 조언하고 그 문제를 풀기 노력한 거지 중앙정부에서 내려먹이기로 마치 개입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거 시간을 너무 소모해서 나는 한번 저 시간 안으로 쓰시면 됩니다. 네? 예, 지금 10초 남았습니다. 예. KTX 전 서전지역 신설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러면 익산역을 그대로 놓고 네. 다시 새로운 노선을 후보님, 신설하겠다라고 예, 하는 후보님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좀 나중에 다른 주도권 토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주도권 토론 6분 시간 제한 드렸고요.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순서입니다. 김윤덕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요. 어느 예. 후보에게 질문 시작해 주시죠. 예, 김광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김광수 후보님께서는 수도권 지역 야권연대 반대하시는가요? 찬성하시는가요? 저는 찬성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분열로 지금 새누리당이 웃고 있는데요. 수도권 지역의 야권 연대에 찬성하신다면 지금 반드시 중앙당에서는 일률적으로 뭐 야권 연대를 다 하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각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수도권 연대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께서 완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또 뭐 심지어는 뭐 제명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 국민의당 출마자들께서 이런 어떤 안철수 대표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저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 입장을 비판하거나 또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걸 표명한 적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각 전라북도에 있는 각 후보 출마자들의 의견들이 좀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도권 연대, 야권 연대 부분들을 각 지역구의 여러 가지 사정들이 각각 다릅니다. 일괄적으로 야권을 다 연대하자, 통합하자 뭐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각 지역구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분열 필패,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곳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전술적인 연대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생각을 우리 국민의당 후보들이 좀 더 집단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서 현재 수도권 연대가 안 될 경우에 뭔가 야권이 전체적으로 공멸할 수 있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야권 정치적 공멸 표현을 한다고 봅니다. 부분들을 위기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권이 의석을 가지고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제 역할을 했습니까?
국사교 가서 뭐 위안부 합의 뭐 여러 가지 박근혜 정부의 아주 무능, 독선, 경제 실패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서 사실은 아무 역할도 못했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가 주도권 질문이니까요. 김광수 후보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숫자가 있어도 안 됐던 문제가 숫자도 없어버리면 더군다나 개헌 의석을 주거나 국회 선진화법에 허용할 수 있는 의석수를 허용하게 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게 저희 야당의 주장이고요. 국민의당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면 저는 그런 걸 주문하는 겁니다. 뭔가 김광수 후보께서 안철수 대표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뭔가 국민의당이 수도권 연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되는 것은 과감하게 될 수 있도록 저는 해내는 것이 현 국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답변 기회는 주셔야 될 거예요. 또 저는 다른 질문을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에 네, 대해서 후보님, 동의하고요. 다른 후보들에게도 예.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 또 도의원 우리 이제 김광수 후보님이 도의원 활동 시절에 나라를 위해 싸우신 이 보훈단체들의 예산 집행 정상설을 요구하면서 현 정권의 별동대 역할을 소위 보훈단체들이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나라를 위해 싸우신 이 보훈단체에 대한 우리 김광수 후보님에 대한 입장을 좀 궁금한데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김 후보 캠프에서 과거에 카미카제 발언, 카미카제 만세 발언으로 사회적 불의를 일으켰던 모 인사를 어떤 총괄 본부장으로 임명해 이제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현재 국민당에서 창당 초기에 이승만 국부 발언으로 상당히 정체성 혼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답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까 보훈단체 부분들은 좀 정확히 합시다. 그것은 내용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사실 왜곡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광수 의원께서 어디에 도의회 나오는 발언록인데요. 도의회 발언록에서 특정 언제요? 정당을 타깃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 정권의 별동대 역할들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국가 예산을 줘서 실제 이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 내용서가 있습니다. 상임위 회의록을 그렇죠. 상임위 회의록입니다. 제가 환경복지위원회 있을 때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일정하게 소위 사회 단체들이 난립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중적으로 받아가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단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통괄적으로 좀 서로 통합해서 함께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단체를 2중, 3중으로 아마 우리 전의세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정체성 부분들 카미카제 만세 발언을 한 그분을 총괄 본부장으로 임명한 이유. 본부장은 저희는 선대위에 엊그저께 발족했지만 본부장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16명인가 17명인가 이렇게 해서 본부장이 선거 캠프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선대위원장이 따로 계시고요. 본부장은 이제 그 안에 실제 실무적으로 역할하실 분 전 현직 시의원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이제 최근에 무소속으로 있다가 국민의당에 입당한 두 의원들 이런 부분들을 포괄해서 다 이렇게 여기서 선대 본부장을 한 거죠. 김인도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두 분의 공방이 너무 이렇게 집중돼 있어서 다른 후보들께도 좀 이렇게 질문 기회를 다양하게 나눠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도권을 행사하실 분은 전희재 후보님이십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먼저 김윤도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20여 행정고동무실 합격해서 주로 전북도와 또 국무총리실 또 행정자치부 중앙과 지방을 두루 근무하면서 공직을 지냈습니다. 특히 장수군수, 진안군수, 전주부시장 또 전라북도 행정부사 등을 근무하면서 열심히 공직에 봉사했습니다. 특히 전주시 부시장은 제가
2009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김한주 시장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또 도시계획위원장을 제가 겸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옥마을 조성이라든지 또 서부신시가지 조성이라든지 국제영화제라든지 또 전주천 삼천천 자연형 하천 조성이라든지 또 월드컵 월드컵 성공적인 개최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일을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례가 안 될라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 기간에 김윤덕 의원님께서 어떤 활동하셨는가 답변 안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예. 저는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을 했고요. 좋습니다. 그걸로 제가 토끼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윤덕 의원님이 민주화 투쟁에 열심히 한 것은 제가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화 운동을 하셨다는 거 굉장히 존경하는데, 문제는 우리 지난번 19대 때 우리 김윤덕 의원님이 어떻든 운동권 큰 부류 범주에 속해서 일단 국회의원 당선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그런 여러 가지 캐리어로. 그런데 지난 19대 국회는 완전히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으로서 우리 새누리당 또 정부 여당을 발목 잡기로 4년을 허송세월을 지냈습니다. 각종 민생 관련 법이라든지 경제 관련 법들 전부 뒷달 잡아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런 오늘날 어려운 경제 현실이 되지 않냐 이런 일말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때는 우리 김윤덕 의원님은 후보께서는 이런 과감하게 이제 자리를 저한테 인계해서 정말 중앙당 가서 국회에 가서 경륜 있고 책임 있고 뭔가 시정을 잘하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주도록 혹시 양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네. 불행하게도 이 자리에 후보로 참석하신 우리 김광수 후보님과 저는 민주화 운동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누리당 없으면 없다고 있으면 있다. 그거만. 예스야 노냐? 예.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윤덕 후보께서 정권교체를 자꾸 언급하시는데 정권교체를 진정으로 야권에서 하고 싶었으면 왜 이번에 안철수 당하고 분열이 됐습니까? 그리고 분열이 안 될 만한 3번의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왜 그걸 문재인 대표가 끝까지 고집하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지금 그런 야권 자체도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권교체라고 이렇게 할 그런 근거가 되냐 이런 제가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작년 말부터 금년 현재 거의 선거 직전까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서 좀 서로 지지를 호소하려면 서울이나 중원이나 좀 대전이나 부산 가서 호소하지 맨 전주 와서 호소하는 거 이런 모양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죄송한데 공감이 잘 안 되고요. 네. 제 문재인 당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에게 정말 대표직을 사퇴하라는 시간이 강력한 권유를 했던 분이 이걸로 촉하겠습니다. 사람이거든요. 우리 김광수 후보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말씀하셨는데 김광수 의장님은 2년을 도의 의장 하라고 도민들이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사를 견제하고 정말 의회 수장으로서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 도덕성을 가장 중시하는 건데 자기 자체가 의장을 헌신짝까지 버리고 국회의원이 탐이 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블리제를 법을 만들 정도로 그런 도덕심이 충만한 분이 왜 임기도 안 끝내고 나왔냐. 그 다음에 또 출마함으로써 어떤 파장이 되는 거에는 도연이 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또 연쇄적으로 제가 답변 시의원이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시비 도비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시민의 혈세가 또 도민 혈세가 5억 정도는 날아갑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사회 지도층으로서 이렇게 존경받고 모범을 보여야 할 그런 입장에서 왜 과감하게 헌신짝같이 의장을 버리고 그것도 임기를 남변하는데 말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냐. 하여튼 저 답변 기회는 주시는 거죠? 네네. 답변하세요. 일단 사실은 이게 기존 국회의원들은 첫째 기득권입니다. 이 계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원은 시원만 하고 도의원 도의원만 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만 하라. 그게 뭐냐면 문재인 대표 현직 국회의원직 유지하고 대통령하고 떨어지면 그대로 현직하면 됩니다. 근데 다른 체급에서 국회의원으로 가려고 하면
91년, 120년 사퇴 규정을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대표적인 기득권이죠. 제가 문제는 도민들이 제 말씀도 드려야죠.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평생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들만 하고 광의원은 광의원들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제 말씀 간단합니다. 제가 그럼 시간이 법을 없으니까 바꾸면 되는 제가 거예요. 종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2년이 풀로 이렇게 임기가 보장되는 중간에 사퇴를 하지 말았어야죠. 여러 가지로 관련 법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종결하고 싶습니다. 네. 나중에 뭐 네네.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분의 주도권 토론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아주 뜨겁게 토론이 진행되었는데요.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시 완산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네, 토론이 아주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먼저 드리면 4명의 후보자께서 순서대로 각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1분 드립니다. 네, 전주 한옥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었습니다. 관광 전주의 기치를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내용이 부실하고 콘텐츠가 부족하다. 그리고 일반 상업관광지와 가깝게 변질되었다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옥마을의 성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어떻게 도약할 것인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드리고요. 제일 먼저 김광수 후보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예, 빅데이터가 최근에 전라북도 행자부가 해서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한옥마을 방문객은 965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단한 수치죠. 놀라운 겁니다. 문제는 이 방문객들 중에 숙박하는 인원이 얼마인가 보면 17만 5천 명으로 약 3.16%. 이게 대단히 적은 숫자가 숙박을 하고 나머지는 다 비지터죠. 그냥 구경만 하고 또 뭐 음식 쓰레기 뭐 이런 것들 음식 사 먹고 쓰레기 뭐 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분들이 숙박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그걸 위해서는 한옥마을 콘텐츠를 좀 강화해야 된다. 예를 들어 대표 뭐 브랜드 공연을 좀 상선화해서 만든다든지 문화예술 거리를 새로 좀 만들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또 지역 관광과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은덕 후보 차례입니다. 예, 우리 김광수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옥마을의 그 숙박, 그 체류형 관광지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다만 그 체류형 숙박지로 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또 다양한 형태의 행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한옥마을 대표 브랜드 공연 또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 좀 퓨전적인 것이 결합함으로써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애착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좀 더 확장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음식, 관광, 창조타운과 같은 다양한 아이템들이 한옥마을에 결합이 될 때 한옥마을이 단순히 왔다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숙박하고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거듭나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핵심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전희재 후보 차례입니다. 네, 한옥마을이 1977년에 한옥보전지구로 지정되고 아까 유정훈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 1997년에 중단됐는데 그 뒤에 99년도부터 김한주 시장과 제가 같이 해서 조성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일본 사무라이 촌의 모델을 도입해서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오늘날의 한옥마을 그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옥마을이 관광이 많이 오고 있지만 아주 여러 가지 소득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전에 김윤덕 후보께서 말씀하신 보완하되 지금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접근성 공항이나 철도 이런 데 접근성이 앞으로 보완이 돼야 되고 그리고 도성복원 그리고 전라가명 또 후백제 산성이나 남구산성 연계해서 좀 컨셉을 더 강화해야 앞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문시장이나 중앙시장, 동부시장과 연계한 그런 소득과 연계해서 한다면 한옥마을이 더 풍부하고 많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유정근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예, 한옥마을의 내용이 어느 정도 변질되어 가고 있는 문제도 한옥마을 내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내용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옥마을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와서 잠깐 보고 나면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체류할 그 인센티브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주에 찾아보시는 그 1,0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전주에 숙박하면서 돈을 많이 쓰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볼거리를 더 많이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하는 것이 중국 자본을 유치해서 대성동 혹은 그 주변에 노나라 역사문화 테마파크를 조성을 해서 중국 관광객들을 끌어올리고 또 마한 백제 역사문화 테마공원, 조선 역사문화 테마공원 등을 조성해서 볼거리를 다양하게 해줘야 이것 보고 저것 보면 하면서 여기서 머물고 가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듣는 사이에 후보자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주 뜨거운 토론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역시 1분 드립니다. 기조 발언과 순서를 거꾸로 진행하겠습니다. 반대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훈 후보님께 1분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주 발전을 위한 많은 계획들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그리고 실천할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저는 강경하게 반대하는 용담댐 주민들을 설득해서 용담댐을 완공했고 옥정호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새만금 신항만 계획을 관철시켰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표를 잃는다 해도 해야 할 일은 정면 돌파해냈습니다.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유종근의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전주공항을 살려내고 KTX 서전지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전주를 활기찬 국제도시로 바꿔놓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희재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 갑지역 유권자 여러분, 이번 4.13 총선은 정말 중요한 심판 날입니다. 이제 우리 전주가 다시 한번 도약하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 아주 중대한 심판 날입니다. 저희 새누리당 또 현재 박근혜 정부가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어도 다시 한번 굽어 살펴주셔서 힘과 용기를 주신다면 제가 우리 도민들 또 유권자 여러분에게 허전한 부족한 점을 중간에 메우도록 심부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예산도 많이 따오고 우리 지역 인재 발굴 또 일자리 창출 또 대기업 유치 또 우리 구도심과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그런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비록 불과 얼마 안 남은 총선 심판 날이지만 우리 유권자 여러분 저에게 꼭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번만은 과거 30년 동안 속았던 그런 표심을 이번만은 꼭 좀 저에게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윤덕 후보님 마무리 발언입니다. 예, 전주 시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0년 동안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와 성원을 해주셨지만 거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는 여전히 낙후되고 여전히 못 사는 지역으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거 너무나 통감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이외에 더 이상 할 말이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 자성하고 개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버려서는 전라북도와 전주의 지역 발전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수권 정당이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버릴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을 고쳐 쓰는 길만이 전라북도 전주의 지역 발전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광수 후보입니다. 예, 30년 정치 독점의 결과는 민주당의 정치 독점의 결과는 이 지역의 무능과 무책임만 만연시켰습니다. 3% 예산 증가, 전국 최하위, 무책임 당대표까지 내려와서 누리예산 공약한 것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 아무것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안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전위부대, 문재인 대표의 호위무사를 차임하고 다음 공천권만을 생각하는 정치 세력이 아니고 전북에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만들고 전북의 정치를 키워서 중앙정치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전북의 정치 리더십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전북 정치를 새롭게 개혁해내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해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4명 후보들의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마무리 발언까지 토론을 지켜보셨습니다. 오늘 토론회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전주시 갑 선거구 유권자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후보자님들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4일에는 오전 9시 45분부터 전주시 완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전주시 을 선거구 토론회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오늘 진행에 실수가 있었던 점 내분 후보님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